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배당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무원이라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급여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연금을 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분들은 행정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같은 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토대로 투자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장기 운용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는 자영업자는 수십 년간 돈이 묶이는 매월 적립식 장기 투자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무원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소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연금 소득만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 다양한 공제회 상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5억 원짜리 집 한 채와 주식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주를 통해 연간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이분은 월 2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건강보험료로 매월 33만 원을 내야 하며 배당소득세로 매월 13만 원 가까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처분 소득은 234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세금과 건보료인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200만 원의 연금 소득자가 8억 원짜리 주택과 배당주를 5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배당금으로 2천만 원을 탄다면 이분은 건강보험료로 월 44만 원을 내야 하고 배당소득세는 매월로 환산하면 월 25만 7천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연간 835만 원을 세금과 건보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부부의 소득이 많거나 투자에 성공해서 배당주를 2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매월 80만 원, 연간으로 957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배당소득세로 129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세금과 보험료로만 235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과 연금소득이 연 1억 정도 되지만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하고 나면 7645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도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면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2,355만 원을 납부하던 세금과 건보료를 약 3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개형 ISA,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이렇게 4가지 계좌에 모으면 금융자산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되지 않습니다. 매년 배당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열심히 불려나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3.3%에서 5.5%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는 배당 ETF를 모으고 중개형 ISA와 비과세종합저축에는 개별 배당주를 골고루 모으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을 모은다면 세금과 건보료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월 200만 원 연금소득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현재 기준으로 연 9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억짜리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27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와 일반 계좌를 이용한 투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5억짜리 집 한 채와 배당주를 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연간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한다면 건보료로 연 397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연 154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과 절세계좌를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연 317만 원이고 배당소득세는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계좌를 사용했을 때보다 연간 23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금계좌의 주식 3억 원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 8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주를 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2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건강보험료로 527만 원을 내야 하고 배당소득세로 연간 30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계좌들을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만 367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468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억짜리 집과 20억 원어치의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원래는 건강보험료 연 957만 원과 배당소득세 1398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절세계좌를 활용했다면 건강보험료 317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려 연간 2038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노후에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은 공무원이라면 절세 계좌를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어 은퇴하는 시점에 모든 현금 성자산을 절세 계좌로 보유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개형 ISA 계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씩 납입하고 3년이 지나 총 6천만 원이 되면 만기가 되는 해에 2천만 원을 한 번 더 납입하여 8천만 원을 납입한 후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전액을 이체합니다. 이때 추가로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매년 3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0년간 납입한다면 이 돈도 수익을 합해서 1억이 넘을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매년 1,500만 원을 납입하여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한 납입합니다. 참고로 연간 납입한도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합해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집을 사기 전이라면 집을 먼저 살 것인가 아니면 집을 평생 소유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빈집은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투자 가치로서의 집은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을 먼저 삼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안정성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각자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집을 먼저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중개형 ISA 계좌를 3년마다 만기 해지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으면서 자금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집을 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거나 집을 사고 난 이후에는 중개형 ISA 계좌를 3년마다 만기시키고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을 불려나가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납입액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배당금은 모두 비과세가 되며 2억, 3억으로 불어나도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모은 후 다시 만기가 된 자금은 일반 계좌로 옮기고 다시 신규로 개설하여 서민형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추가로 여력이 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 매년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집을 사고 난 이후에는 매년 중개형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납입한 후 3년이 지나 총 8천만 원을 만들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매년 IRP 계좌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씩 납입합니다. 이렇게 30년을 최대한으로 납입한다면 원금만 약 12억 원을 납입하는 셈이 됩니다. 수익까지 합하면 20억이 넘는 주식자금이 될 것입니다. 2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20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이 돈을 만들 수 있다거나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으로 납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납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절세계좌, 연금계좌에 현금 자산을 모으면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장점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중개형 ISA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면서 3년마다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내면 됨으로 과세이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불어나는 배당금은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금액이 작고 재산이 작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매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나 중개형 ISA 계좌를 계속해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연간 5천만 원 이상 시세차익에 20%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연금계좌에서는 오로지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될 뿐입니다. 또한 많은 연금을 쌓아두고 사망하더라도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사망 당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저율 과세만 하고 상속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종 공제회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공제회 장기저축은 현재 대부분 연복리 4%대의 금리를 지급하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굉장히 낮은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타입이라면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S&P 성장률이나 국내 고배당주 수익률을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제회에 아예 가입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최소 금액을 가입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과 가입 연수를 늘려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일단 적은 금액으로 가입 연수를 늘려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정책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억이나 되는 주식 자산을 무슨 종목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까지 나온 상품들을 수수료와 시가총액,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제 나름대로 선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예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고배당 ETF로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 미국 주식 중 고배당 ETF로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S&P에 투자하는 ETF로는 에이스 미국 S&P 500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분야별로 가장 탁월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개형아이사와 비과세 종합저축에 모을 개별 배당주로는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린 수많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은퇴하신 70대 부모님의 현금 2억 원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은지에 대해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에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70대 근로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매달 용돈을 타 쓸 수 있는지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통해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생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노인 지원과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여 저라면 어떻게 운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부모님 각각 5천만 원씩 정기예금에 넣을 것입니다. 현재도 몇 분만 검색해보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최대 연 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중개형 ISA를 개설하여 두 분 각각 연 2천만 원씩 납입하여 3년간 총 1억 원을 납입할 것입니다. 절반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원금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에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중개형 ISA 계좌로 안정적인 배당주 10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배당률이 5% 정도 되는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해에 2천만 원을 납입하면 그 해에 5%인 1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해에 총 납입액은 4천만 원이 되고 배당금은 200만 원이 되며 세 번째 해에는 1천만 원을 납입하여 배당금은 250만 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3년간 총 5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이며 이 중 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서민형은 만기 때까지 총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3년간 5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5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3년마다 만기일지와 신규 개설을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남는 현금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농협, 신협, 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이 되어 정기예금에 가입함으로써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 배당주를 보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개형 ISA 계좌로 담을 만한 배당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PER 값이 10점대 이하로 수익도 좋고 PBR 값은 1점대 이하로 자산도 풍부하여 위기에 버틸 능력도 좋으면서 배당을 통해 주조환원을 비교적 잘 해주는 종목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나오는 모든 수치는 23년 3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 증권을 통해 나온 수치이며 우선주의 경우는 PER 값과 PBR 값을 본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K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3.3%, PER 값은 11.3배, PBR은 0.43배이며 1년에 2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G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5.1%, PER 값은 6.7배이며 PBR은 0.52배입니다. 세 번째는 금호석유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7.5%, PER은 4.6배, PBR은 0.68배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5.7%이며 PER은 5.3배, PBR은 0.42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2.7%이며 PER은 7.8배, PBR은 1.24배로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사무비입니다. 배당률은 5.8%, PER은 1.9배, PBR은 0.47배입니다.
7번째는 미래에셋증권 UB입니다. 배당률은 5.6%, PER은 7.7배, PBR은 0.38배입니다. 다음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주로 현재 배당률은 6.2%입니다. 다음은 국내 고배당주 ETF인 아리랑고 배당주 ETF로 배당률은 5.1%입니다. 마지막은 미국 주식 중 배당 성장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배당률은 3.7%입니다. 위 10종목의 평균 배당률은 약 5.1%가 계산됩니다. 물론 매년 배당률은 변경되지만 이 정도 종목들이면 평균적으로는 5% 내외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종목들 중에 우선주가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은 없는 대신 본주보다 배당률이 높아 개미 투자자에게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현금 자산 2억 원을 제가 굴린다면 저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1억 원을 5%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1억은 중개형 ISA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총 1억 원을 고배당주로 매수할 것입니다. 중개형 ISA는 3년마다 만기 후 신규 개설을 할 것이며 연간 납입액 납입 후 남는 금액은 상호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거나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 고배당주를 매수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65세 이상 노인 중 70%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신지 우선 알아봐야 할 것이며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통신비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대 부모님의 노후자금 2억 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굴려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직 시골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본인의 노후 준비보다는 평생 동안 자식에 투자하시고 70이 넘으셨어도 아직도 농사를 짓는다거나 소일거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들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신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또 자식 입장에서는 매달 드리는 용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정도 되는 시골집은 팔리지도 않을 텐데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은 어떡하나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빈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주택연금액은 두 가지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주택의 가격이고 하나는 가입자의 연령입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할 경우 나이가 적으신 분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살펴보면 현재 나이가 70세인 경우 주택가격 1억 원당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으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이가 적으면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도 연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가장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테크 가격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KB 인터넷 시세가 두 번째로 적용되고 이 가격도 없으면 국토부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만약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이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한 명에게 동일한 금액이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남은 한 분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이 됩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시면서 1주택자이시고 주택의 가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당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장수하면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오래오래 사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받은 총 누적액이 부채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연금에 가입하면 5억 원까지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특히 시골집처럼 매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같은 다른 지원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집값에 따라 연금액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적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빈집만 1,000만 채라고 합니다. 집 가격이 거의 제로가 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도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선행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특히 시골이라면 매매도 되지 않고 빈집이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조금이나마 살아계실 때 풍족한 생활을 하시면서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3월 말 보고서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7%가 올랐고 코스닥은 7.1%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4.7%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0.8%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4.8%가 상승하였는데 제 계좌는 0.8%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폭등하면서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3월 달에는 총 6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2월 달 입금액은 해외 주식을 판 돈을 국내 주식 계좌로 옮겨온 돈이라면 3월 달은 추가로 현금을 투입하였습니다. 3월 한 달간 2,157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378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7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3월에는 추가 투입한 600만 원으로 금호석유 우선주와 태광산업,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주가가 빠질수록 의도적으로 매수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면 하반기에도 월급과 다른 자금을 긁어모아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특히 당분간은 태광산업과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알면 알수록 도저히 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태광산업의 그간 행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태광산업의 실제 가치를 보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큰 수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아직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사주 매입이 공시와 동시에 곧바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늦네요. 4월에는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금호석유 본주의 가격은 14만 3,700원이므로 1,000억 원이면 69만 8천 주가량을 살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총 524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본주의 유통주식수가 약 2,400만 주이므로 69만 8천 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유통주식수의 3.4% 정도의 수량으로 적지 않은 수량입니다. 분명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신영증권의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리랑고 배당주를 제외하면 모든 종목의 배당락이 지나갔습니다. 4월은 배당주 1년 농사를 수확하는 달입니다. 일단 올해 받을 배당금으로는 대부분 우선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납입액부터 채울 예정입니다. 아마도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모을 듯 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총 원금은 2억 8,7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5,400만원 수준입니다. 벌써 23년도도 4분의 1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그 동안의 수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계좌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4월부터는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 한 달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4월 첫째 주 주식 투자 보고서입니다. 23년 4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0.5% 올랐고 코스닥은 3.8%가 올랐으며 제 계좌는 0.8%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1.4%와 29.6%가 올랐으며 제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4월은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79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제외하면 4월에도 마이너스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만원의 수익 중이고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는 1억 7,08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신증권 우선주와 하나사물이, 인산가, 신한지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배당금이 입금되어 예수금이 80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배당금은 우선적으로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여 아리랑고 배당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 TRF3070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드디어 금호석유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하방을 막아줄지 모르겠네요. 코스닥이 올 들어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고 계좌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기업들에 투자한 만큼 호흡을 길게 보며 기다려보려 합니다. BYC는 한석범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 3.29%를 아들 한승우 상무에게 증여했는데 지난 금요일 증여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증여 후 2달이 지나 증여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이유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BYC 주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과 평가금 추이입니다. 현재 원금은 2억 8,700만원이고 평가금은 4억 5,800만원 수준입니다.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기다리던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처럼 여러분들 계좌에도 훈풍이 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게으른개미 펀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른개미 펀드란 제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1년간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는 방식의 모의 펀드입니다. 22년 4월 9일자로 16번째로 추천한 삼성전자 우선주의 모의 투자가 종료되었습니다. 매수 추천일은 22년 4월 10일이었고 당시 가격은 62,000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최종 가격은 54,800원으로 1억을 매수했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금은 세후 총 197만원을 받았고 배당금을 고려한 최종 평가액은 9,035만원으로 964만원의 손실로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가 완료된 총 16종목의 성적을 살펴보면 수익으로 마무리된 종목이 모두 11종목이고 손실로 마무리된 종목은 총 5종목입니다. 16종목의 합산 손익은 8억 8,562만원의 수익입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의 수익이 3억 6,311만원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투자 진행 중인 13종목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미래에셋증권 UB, BYC 우선주 이렇게 3종목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10종목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술투자는 배당금도 없고 수익도 마이너스 43.2%로 가장 큰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의 주가도 같이 올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3종목의 합산 수익은 마이너스 1억 2,235만원입니다. 투자가 종료된 종목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종목은 모두 29 종목으로 전체 29 종목의 합산 수익은 플러스 7억 6,327만 원입니다. 오늘 자료 게으른개미 펀드의 에코마케팅을 30번째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4년 4월 11일 종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은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클럽, 몽제, 안다르 제품을 전문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BR 값은 2배 수준으로 약간 높긴 하지만 추정 PER 값은 7점대로 성장성을 감안할 때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